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 만에 종료됐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어제는 특검이 집중적으로 신문을 한 거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의 이제 신문이 맞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른바 뭐 공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재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피고인 신문은요 예. 가장 재판 절차의 마지막에 합니다. 예. 그래서 범죄 혐의에 관해서 검찰 측에서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선고 같은 질문을 하고요. 예. 피고인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범죄 혐의를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 신문이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루어졌어요. 어제는 예. 특검에서 했고 예. 오늘 이제 변호인 측에서 했는데 예. 이제 전체의 취지는요. 지금 삼성과 관련된 임원 4명과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3일간을 걸쳐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예. 거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아, 직접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뭐 부정 청탁이라든지 뇌물 공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는 근데 느낌이 피고인 들던데요. 신문의 요점은 그거예요. 예. 그 특검에서 준용하는 뇌물 공여의 가장 큰 줄기는 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 지원이 있었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삼성의 어떤 경영 승계 현황과 관련된 것들, 삼성 바이오로지스 상장, 그리고 삼성생명 금융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들, 예. 이게 이제 금융 현안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러한 청탁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있었느냐? 예. 그런데 일관되게 없었다. 예, 그건 뭐 얘기하더라고요. 피고인 측에서는 없었다고 하지만 예. 특검에서는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많이 내고 있죠. 예. 예. 근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가성 지원이 있었느냐? 그게 예. 바로 K스포츠 미르재단과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결국 그 큰 줄기를 깨기 위해서 뇌물공여의 구도를 깨기 위해서 이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변호인 측에서 예. 그 부분에서 엄청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관된 주장은 대가 청탁 없었고 어떤 뭐 그로 인한 대가성 지원 또한 몰랐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나서야 최순실 모녀를 알았고 그제서야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리가 네.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3번 독대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독대, 2015년 7월 25일 날 독대에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둘 다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밖에 뭐 어떤 말씀 자료랄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랄지 예. 그런 간접 증거에 의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이제 특검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어차피 독대 자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가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최순실 씨의 어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그걸 다 지시를 했느냐? 그럼 예. 자기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가성 지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승마 얘기는 나왔지만 예. 정유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 이제 처음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승마협회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특검과 재판에서는 승마협회 얘기는 나왔는데 예. 정유라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예. 그럼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대통령과 독대 자료인데 그걸 밖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한 것이지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대가스 지원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예. 이건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최지성 최지성. 실장.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피고인이라고 이제 피고인이죠. 예. 최진성 전 실장이 독단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지 내가 예. 개입을 하지 않았다. 예.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승마협회 승마 지원한 것까지는 이제 시인했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 뭐 정유라를 지원하는지는 몰랐다. 그렇죠.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렇죠.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삼성 임원들은 사실은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원래 6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정유라를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끼워 넣느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하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모함을 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 봐 어쩔 수 해준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유라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진술들이 사실은 검찰에서 특검에서 처음에 진술할 때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 장충기 사장이랄지 예. 최지성, 황성수 그런 삼성 임원들의 진술이 예. 특검 때와 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는 굉장히 어떤 약간 당황할 것을 수 이제 있죠. 재판부가 어떤 것을 이제 진실로 받아들일지는 이제 그 재판부의 몫인 거죠. 그렇죠. 이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시정 일관 그 재판부가 이제 관심이 있어하는 것은 세 번의 독대더라고요. 2014년, 2015년 그리고 작년 2월에 있었던 세 번의 독대. 물론 시간은 이제 각각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2014년 9월 15일 날 독대 때는 예. 승마협회를 맡아달라, 예.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주였고요. 예. 그다음에 7월 25일 그 다음에 7월 25일 때는 왜 승마협회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해주지 않느냐. 예. 그럼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또 레이저 빛을 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레이저 빛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레이저 빛은 좀 확대된 얘기다. 예. 약간의 이 톤을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워낙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혼난 적 있긴 하지만 있지만, 다른 예. 사람한테 혼난 적이 없어서 네. 그걸 여자분한테 그렇죠.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자분한테 예.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그게 좀 영향을 받아서 과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레이저 빛 정도 아니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요. 예. 네. 박 전 대통령이 그 JTBC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진술도 했는데 이것이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은 JTBC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우호적인 그런 보도는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만나서 이적 단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 독대 자리죠. 네, 네. 그래서 그때 2016년 작년이죠. 2월이죠. 예. 2010년 2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홍석현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 예.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좀 해봐라. 그 말 자체는 좀 언론 보도를 우리에 대한 보도를 좀 비우호적인 보도를 자제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표정이 좀 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자체는 사실은 뇌물이나 그런 부분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에 꼭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최순실 씨 측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한 좀 그 임직원들도 이제 최순실을 이제 잘 모른다 이제 이런 그 표현한 부분들을 그 진술 녹취서를 신청했다. 최씨 측 재판에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해서입니까? 일단 이번 한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예. 피고인 신문은 최순실 씨가 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건 굉장히 유리한 증언들이죠. 예. 왜냐하면 그 삼성의 임원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도 무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데 피고인 신문들 전체적인 이 어떤 신문의 요지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대가성 지원도 한 적이 없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인정이 된다면 같이 똑같은 무죄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신청을 문서 송부 촉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증인신문 조서 그리고 녹취서 이런 것들을 송부 촉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건 해달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될 겁니다. 예. 그게 법정 진술 녹취서를 신청을 하면 바로 받아들여지고 재판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바로는 안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증인 신문이나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예. 이제 녹취서도 작성해야 하잖아요. 예. 이제 속기사가 작성한 것, 예. 그 녹취서 작성해야 하고 증인 신문조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예.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상당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제출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23일이나 24일 얘기가 현장에서 네, 나오던데요. 아마 오늘하고 예. 내일은요. 예. 피고인 신문이 이재용 부회장 피고인 신문이 한 5시간 전쯤에서 끝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그리고 특검 측에서 왜 이게 특검 측 유죄인가에 대해서 쟁점별로 주장을 하고요. 예. 또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 왜 무죄인가에 대해서 쟁점별로 주장을 해요. 그게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내일까지 이루어지면 재판이 한
쉬운 2번 정도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예. 7일 날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선고는 8월 27일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만기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에는 이제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23, 24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